그러니까 접근을 못한 게 아니라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왔던 거지? 그럼 뭐야? 접근을 못했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P라는 명제가 있는데 P라는 명제는 EX-A가 0이래. 이거래. 그러면 X가 2분의 A라는 거잖아? P는 그 다음에 Q라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라는 애잖아. 그쵸? 그런데 이거는 A, B가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36 판별식을 해보면 얘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몰라. 그쵸? 위치를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Q는 이거야. 그런데 명제가 P이면 not Q라는 게 참이래. 얘가 참이래.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뜻은 진리집합으로 했을 때 얘가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Q가 이건데 Q의 여집합은 뭐야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얘 자체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아니 Q가 얘가 0보다 크다며. 그러면 Q의 여사건 부정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그런데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있단 얘기야? P가 들어있단 얘기야. 근데 P가 뭐라고? 2분의 A라고. 그러면 이 명제를 우리가 써보면 X가 2분의 A이면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참이다.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뭔가 관계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해야 되고 그 안에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2분의 A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2분의 A가 위치가 어디란 얘기야? 위치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있어야지. 아니 꼭 가운데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2분의 A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이거거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뽑아내야 되잖아. 어떻게 뽑을래 이거? 이거 딱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요 그림? 혹시 근해 분리라고 그 내가 누누이 졸라게 강조하는 그 근해 분리라고. 형 근해 분리 알아요? 내 노트 항상 꺼내놓으세요. 책이 필요가 없어요. 노트가 필요해요. 이것도 수능 재료예요. 수능 재료. 누나는 근해 분리 아세요? 보면 알 거예요. 이름을 몰랐을 뿐이야. 근해 분리 제가 해놨어요. 아마 네 그거예요. 재료 몇 번이에요 이게? 7번이요. 네, 7번 재료예요. 7번 재료 눈으로 보세요. 7번 재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근해 분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와 2차 함수의 근해 분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니네가 나한테 고3 때까지 배우면 내가 항상 물어볼 거야. 자, 근해 분리 몇 가지? 두 가지야.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와 2차 함수의 근해 분리야.
그럼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의 판단 재료가 뭐야? 라고 하면 판별식 D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인 거야. 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방정식의 근해 분리는 세 가지밖에 없어. 두근이 양수, 두근이 음수, 서로 다른 부호. 이거밖에 없어. 그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2차 함수의 근해 분리야. 그럼 2차 함수의 근해 분리의 판별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야? 판별식과 함수값과 대칭축. 요거 세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근데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는 정해지지 않았어. 문제에서 뭘 물어보면 내가 이 세 개 가지고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근해 분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미리 이렇게 적어서 준 거는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라서 중요한 거라서 내가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써준 재료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근해 분리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해봅시다. 2차 함수를 꼭지점을 잡고 2차 함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건 뭐야?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움직여. 위아래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가 결정하는 거야? 상수. 아니요. 이건 판별식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X축이 있으면 내가 2차 함수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판별식이 결정하는 거야. 그쵸? X축 위에 있냐? 접하냐? 아래에 있냐? 이거는 근해 분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2차 함수를 좌우로. 오케이? 그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다 근해 분리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근해 분리의 대표가 만약에 두 근이 1과 4 사이에 있대. 그럼 이거는 뭘 움직인 거야?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이렇게 움직여서 1하고 4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는 누구의 근해 분리라고?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라고.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는 판별식 D와 대칭축과 함수값. 이거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조절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요거 한번 만들어 봐. 자, 내가 두 근이라고 그랬어요. 두 근. 두 근이 1과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판별식 필요하죠. 일단 판별식 D가 뭐여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했어. 두 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조건 필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축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대칭축 필요해.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1과 4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러면 얘네 둘을 만족하는 애는 다 돼? 안 돼. 그쵸? 안 되는 경우가 언제야? 이게 항상 발레를 따지면서 조건을 추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은 만족해. 근데 얘 이 그림이 아니야. 그런 애가 누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애. 이런 애. 그럼 대칭축이 1과 4 사이에 있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 그 차이는 누구야? 1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 뭐가 필요해? F1이 0보다 커야 되고 F4가 0보다 커야 돼. 즉,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리라 그러면 누구나 얘밖에 못 그려. 그쵸? 이렇게 하는 게 근해 분리거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만 더 합시다. 만약에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생각해 봅시다. 자,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판별식 필요해. 판별식 D는 뭐야? 0보다 크다. 대칭축 필요해, 안 필요해? 3이 뭐냐는 게 뭔 소리야? 그냥 근 안에 그냥 3이 있는 거야. 필요해?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어디 사이? 1하고 5 사이에? 함수값 필요해 안 필요해? 불러봐. F1은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 야, 이 개소리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돼? 어우, 야, 어떻게 다 틀리냐?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미친놈아. 야, 누가 보면 네가 신입생인 줄 알겠어. 씨, 나 어디까지 틀리나 봐. 야, 그래도 마지막은 맞출 줄 알았거든. 이 씨방새 다 틀렸어. 나 씨. 나 진짜.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아가가 해볼까? F1은 아가가 해볼까? F1은 0보다 크다. 그리고 이거 변태? 그래서 이게 근해 분리가 어려워. 그래서 니네가 일단 내 유튜브 강의 알잖아. 거기에 검색창에 근해 분리라고 치면 강좌 나올 거야. 근해 분리. 그러면 내 책에 써놓은 거는 내가 써놨으니까 그럼 설명하는 거를 한 번만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근해 분리는 언제 나올지 몰라. 계속 나와 그냥.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명제하다가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근해 분리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신입생 너도 들어. 이거를 우리가 봐봐. 아니 이거 내가 그 2학년 애들을 저쪽 선생님이 맡았던 거를 내가 이번에 맡게 돼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은 내 스타일이 아닌 애들이라 분리를 걔네도 처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근해 분리가 1학년 때 한 번 하고 1학년 1학기 때 한 번 하고 2학기 때 한 번 하고 2학년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하고 수능 준비하면서 계속 하는 게 근해 분리거든. 근데 이게 1학년 때부터 하는 건데도 고3들도 근해 분리를 더럽게 못해. 그러다가 한 번 이렇게 한 번 딱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알아. 그래서 난 원래 근해 분리가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2학년한테 협박했거든. 이거 다음 시간까지 근해 분리 모르면 남아가지고 11시까지 나랑 퇴근하는 줄 알라고. 야, 협박을 했더니 3명이 완벽하게 해온 거야. 내가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다 해. 그리고 막 예시 문제를 했더니 막 개 잘해. 야, 나 20년 만에 배신감 느꼈잖아. 난 근해 분리가 진짜 어려운 건 줄 알았어. 그래, 어려울 수 있지. 지금까지 애들이 다 어려워했으니까, 잘 못했으니까. 근데 내가 처음으로 얘네한테 협박을 해봤더니, 돼. 이게 돼. 이게 돼. 야, 나 몰랐어. 죽여버릴 거야. 근데 이것도 11시에 끝나는 애들을 11시에 끝낸다고 협박할 수도 없고. 이게 할 수 있더라고. 이게 한 번만 집중해서 하니까 애들이 이틀 만에 완벽하게 해오더라고. 이게 가능하더라고. 난 불가능한 건 줄 알았어. 해와라. 알지? 해와. 알지? 해. 다음 시간에 물어보는데 모르면 죽는다. 자, 잘 봐. 이 조건은 하나만 필요해. 그러니까 판별식이 필요하니? 라고 하면 아니요. 대칭축이 필요하니? 그럼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그럼 봐봐. F1이 0보다 크고 F3이 0보다 작고 F5가 0보다 큰 2차 함수 그려봐 라고 하면 니네 이거 말고 그려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가 이 그림 말고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라고. 그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수학 노벨상이 나오는 거야. 시방새들아. 이거 만족하는 이차함수 그려보라고. 그릴 수 있어? 못 그리지. 생각을 해봐.
야, 1하고 3하고 5인데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어딘가야?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어딘가야? 5에서의 함수값이 양수 어딘가야? 근데 2차 함수야. 아니, 그럼 니네 이거 말고 도대체 뭘 그릴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이 1과 3 사이에 근 하나 있고 3하고 5 사이에 근 하나 있다. 이거잖아. 내가 원한 게. 그쵸?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대칭축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하나만 조건 만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근의 분리거든. 그래서 근의 분리를 익혀와. 알겠죠? 익혀와. 이거 나올 때마다 계속 나올 때 아니 근의 분리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근데 이걸 나올 때마다 내가 이걸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익혀와. 알았죠?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이거란 말이야. 얘도 결국은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2a가 있는 거야. 누구 사이에?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얘가 존재한다라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근의 분리잖아.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하려면 봐봐. 이거 함수의 근의 분리지? 그지? 자, 판별식 필요해 안 필요해? 요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얘가 있어야 돼. 자, 판별식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둘이 싸워봐. 아빠 합을 봐봐. 필요할 것 같아 안 필요할까? 우리 신입생한테 물어보면 되지. 필요해 안 필요해? 판별식 안 2대1 필요해 안 필요해? 판별식 왜? 애 불쌍해 보여? 아니야, 얘 원래 불쌍한 애야. 원래 얘가 보기에는 이렇게 불쌍해 보이잖아. 근데 알고 보면 더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필요해 안 필요해? 판별식 3대1이야 3대1이야 필요 없어요. 자, 대칭축 필요해 안 필요해? 대칭축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함수값. 자, 함수값 정점 찍어봐. 함수값 뭐? 알아요. f의 얘가 뭐야? 딱 봤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b 플러스 9인데 얘가 뭐여야 돼? 0보다 작거나 근데 등호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작거나 같아도 돼.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냥 4 곱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해놓을까? 2ab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만족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우씨 하나 하는데 너무 많이 썼네. 자, 그 다음에 not p야. not p면 q가 참이야. 이제 대충 저기 해석하는 방법 알겠죠? 이건 얘만큼 자세히 안 해도 돼요? 네. 자, 그럼 not p야. not p는 뭐야? x는 2분의 a가 아니면이야. 그쵸? 아니면 이거이면 q가 뭐야? q가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는 이거이다. 요렇게 해서 얘가 참 요렇게 됐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잘 같아요. 그죠? 잘 같아요. x가 2분의 a만 아니라면 그러면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 2분의 x가 그러니까 x가 2분의 a일 때 2분의 a에서 적게요. x축. 그렇죠. 여기서 바로 해석할 수도 있고 봐봐. 우리 x가 2분의 a다와 x가 2분의 a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편한 거라고 그랬어? 아니다가 편해? 이다가 편한 거지.
그러니까 x가 얘다가 편한 거지 얘 아닌 건 너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다가 해석하기 조금 불편하시면 우리는 뭘 알고 있다? 대우를 알고 있죠. 그쵸? 그럼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그쵸? 이거의 대우는 뭐야? x제곱 bx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이면 자 이거의 부정이니까 x는 2분의 a2다. 이거 해석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어야지. 왜냐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직 2분의 a밖에 없어야 된다. 즉 얘가 2분의 a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결국은 꼭지점이 이거란 얘기야. 꼭지점. 우리 2차 함수의 꼭지점 어떻게 구해요? 대칭축. 네,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보호반대지. 그럼 뭐야? 2분의 b지. 그죠?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2분의 a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a랑 b가 같다는 얘기죠. 됐어요? 또 이거요. 얘요? 아,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거랑 그러니까 네가 이 해석이 안 돼서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저기 수직선으로 하시면 편해요. 수직선으로.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세요. P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야 이건 영상에 있을 텐데? 나 이거 한 거 같은데? 아닌가? 했는데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P지. 그 다음에 Q는 제가 인수분해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라고 5 되죠? 근데 얘도 색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근데 P면 Q 얘가 거짓이래. 그러니까 거짓이래. 거짓이란 얘기는 왜 거짓이죠? 거짓말. 안 만난다라고 하니까 틀리죠. 발례가 있어. 네, 발레가 존재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P면 Q이다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참일 때가 뭐야? 참일 때가 이거잖아. 네. 그럼 거짓이란 얘기는 얘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Q가 있고 P가 이렇게 있으면 참이야. 근데 거짓이란 얘기는 얘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PQ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야. 뭐야? 요렇게 해도 거짓이야. 왜? 얼마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그림인데 이 그지 새끼들아. 이게 거짓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네, 이게 발레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안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부터 요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안으로 쏙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삑살 나는 게 있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삑살 났다라는 거는 요렇게 돼 있으면 삑살이지. 요렇게 있으면. 요러면 삑살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나타내는 식이 뭐야? 5가 K 플러스 2지. 그지? 자, 항상 이렇게 쓰고 그 다음 고민이 뭐야? 올라타도 되냐? 안 되냐지? 그죠? 이거 올라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유지해야지. 그러니까 K는 뭐야?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해? 요거 가능하지. K-2가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럼 얘도 뭐야, 얘도? k-2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야. 이것도 올라타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k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야.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k가 1보다 작거나 k가 3보다 크면 된다고. 오케이? 네 거 설명하는데 네가 안 들으면 어떻게 이 새끼야. 그래서 오른쪽 것도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과 이거가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 내가 풀어줬을걸? 왜 품격이 있지? 저 새끼 영상 안 봤어. 그 다음 질문 없어요 이제? 382만 82요? 이거는 그 말? 81번 81번 이거요? 걔랑 걔 82번님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그때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아 이거 몇 개 안 된다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나열하고 해보면 된다 그랬는데 못 풀었다고? 누나는 했어요 이거? 안 했어? 못 했어? 못 했어요. 형은 했어요? 아 그 이거 어려운 거야? 나 되게 쉬운 건 줄 알고 넘어간 건데? 아 그래요? 올라간 거 알려드릴까요? 왜? 가지수 44개예요. 아이 설마 44개를 나열해서 44겠어요? 규칙성을 뭐 거시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44겠지? 야 노가다 43 나도 안 하지. 자 이거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P는 X는 M의 약수이다. X는 M의 약수. 그 다음에 Q는 X는 N과 서로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해요. 일단 문제 읽어보니까 일단 사과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낯설지. 너무 낯설어요. 그죠? 일단 낯선 문제야, 낯선 문제. 그 얘기는 얘가 아마 지금 위에 없어서 그렇지 이거 아마 어디 모의고사 문제였을 거야. 그러니까 추론 문제야, 추론 문제. 추론 문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처음 푸던, 그냥 니네 입장이죠, 니네 입장. 내 입장하고 똑같은 거야. 나도 이 문제 처음 봐. 지금 내가 이번에 책을 다 개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문제를 제가 처음 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 보는 거야. 니네도 처음 보는 거고.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모의고사나 나중에 수능을 볼 때, 아니면 내신을 볼 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는 게 이제 재료 수업이고 뭐 그런 건데. 자, 잘 보세요. 순서상이야, 순서상. 순서상. 순서상은 뭐야?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노가다긴 해. 노가다긴 한데 문제 표현이 굉장히 낯설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를 처음 푸는 학생들은 이거를 어디서 풀어봤겠냐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처음 보는 문제일 거란 말이야. 이런 표현으로 푸는 문제는. 그러면 추론 문제라는 건 결국은 뭐야? 값을 넣어보면서 뭘 하는 거야? 느끼는 거야.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M이 뭐고 N이 뭐야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추론 문제는 값을 넣어보면서 추론을 하자는 거야. 서론이 길었죠. 그러니까 뭐 해보자는 거야? 노가다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근데 이거를
에이, 왜 그래? 아이씨. 우리 순열조합 해봤잖아. 순열조합에서 순서상 많이 해봤잖아. 그러면서 우리 순열조합 추론 문제 할 때 문제 딱 보면 답이 나왔어? 아니잖아. 숫자 넣어보면서 뭐 했어? 최대한 빨리 규칙성이나 주기성을 빨리 느끼려고 노력을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해보다가 니네가 해보다가 멈췄다며. 규칙을 못 찾은 거 아니야.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은 한 거야? 아, 그래? 졸라 어려운 문제인가 보네. 그러니까 우리 순서상 이런 거는 우리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순열조합 할 때 항상 뭔가 하나를 고정해 놓죠. 그리고 n을 바꾸면서 하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해봅시다. 자, m의 값을 고정할까요? n의 값을 고정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포항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면 뭐를 고정하는 게 나을까요? Q. 근데 Q가 X가 N과의 서로 소거든? 애매한데? 이건 나도 처음 보는 거라 나도 해봐야 돼. 나도 해봐야 돼. 얘가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N과 서로 그랬으니까 아니야, 이거는 처음, 그러니까 그래, 처음 입장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n이 2일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너무 많으면 m으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 뭐 n이 2라고 해봅시다. n이. 야, n이 2면 q는 어떻게 돼요? q는 q.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러면 2와 서로 소잖아. 야, 2와 서로 소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 소인수가, 그러니까 공약수가 1뿐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1도 서로 소야. 공약수가 1뿐인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3 있죠. 5 있죠. 7 있죠. 9 있죠. 얘까지 있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m. m은 뭐의 약수래매? 그쵸? 일단 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m은 2부터니까 원소엔 들어갈 수 있어서 뭐 들어갈 수 있어? 3 들어갈 수 있지, 5 들어갈 수 있지, 7 들어갈 수 있지, 9 들어갈 수 있지. 그죠? 뭐 n을 기준으로 잡아도 나쁘지 않네. 그쵸? 이게 순서상의 개수잖아. 지금 2,3, 2,5 이렇게 순서상의 개수니까. 이렇게 해봐. 해보다 보면 뭔가 느끼겠지. 나도 하나 해보고는 못 느끼겠어. 자, Q가 N이 이번엔 3일 때야. N이 3이면 자, 3과 서로소야. 3과 서로소니까 뭐야? 1, 2, 4, 5, 7, 8, 9 이렇게 되네. 10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M은 뭐 돼요? 2대죠? 4대죠? 5대죠? 7대죠? 그 다음에 8대죠? 그 다음에 10도 되죠? 이렇게 되네? 그쵸? 뭐 느껴요 혹시? 못 느꼈어요? 난 살짝 느낀 것 같은데. 와, 1 빼고 어? 1 빼고 잘못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써보면서 뭔가를 느꼈어요. 근데 아직 못 느꼈어요? 내가 하나만 더 해보면 아마 니네도 할걸? 아니 씨발 4 해보면 이제 할 거야. 4 해보면. 자, 4일 때야 얘들아. Q 불러봐. 니네가 불러봐. 1 3 5 7 9 느꼈지? 느꼈지? 못 느꼈어? 야, 너무 둔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느껴야 돼. 얘네 두 개가 같은 게 우연이었을까? 아니, 서로소랑 관련이 있는 건, 야, 서로소를
공약수가 1인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열조합에서 많이 했던 거. 뭐였지? 소인수가 겹치는 게 없어요.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왜 같아? 소인수가 같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소인수가 같잖아. 그러면 나는 봐봐. n이 5일 때야. n이 5일 때. n이 5일 때 q가 뭐야? 즉 소인수가 5가 아닌 건 다 되는 거야. 네. 그쵸? 소인수가 5가 아닌 건 다 돼. 5랑 1, 2, 3, 4, 6, 7, 8. 6, 7, 8, 9. 이만큼이 다 돼. 그쵸? 근데 잘 봐봐.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지? 이거 몇 개야?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씨발, 다르네? 자, 다를 수도 있어. 잠깐만. 왜 다르지? 왜 다르지? 뭐지? 잠깐만. 내가 처음 느낀 거랑 다르네?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다르네. 아이씨, 다르네. 아이씨. 에이씨. 자, 6이면 소인수가 2하고 3이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 다 뺀 거지. 1, 그럼 뭐야? 1, 5, 7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네. 이거는 이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이거까지는. 왜냐면 여기서 규칙성이 또 사라졌어요. 여기서도 규칙성이 사라지고. 시부럴. 그 내가 느낀 게 사라졌어요. 이게 다 틀려요. 다 틀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급이면 아마 중킬러급 정도 될 거예요. 중킬러 문제급. 모의고사 중킬러급 문제들이 어렵진 않아. 뭐가 많다고? 분류가 많다고. 그래서 해설지 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따지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분류가 많은 거죠. 이제 이렇게 쓰면 그래도 구하기엔 쉽잖아요. 그쵸? 이러면 m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3하고 5하고 7하고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되지. 그죠? 얘네 다 돼요? 1 빼고. 그러니까 2 되고 3 되고 4 되고 6 되고 7 되고 8 되고 9. 그럼 내가 느낀 게 맞네? 맞네요. 여기서 개수에서 빼기 1하면 개수잖아. 하나만 빼면. 맞지 않아요? 여기서도 1 빼고 다 얘네들이 다 여기 어차피 들어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5개면 얘는 4개고 이거 개수에서 하나 뺀 거 어차피 내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만 따지면 돼. 결국 얘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정도는 10까지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요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의학이라고 하면 도대체 모의고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알겠죠? 나도 근데 이런 문제인지 상상을 못하고 넘어갔어요. 간단한 건 줄 알고 넘어갔는데. 이거 또 하라고? 너무 어려워요. 설명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 아닙니까? 너무 브라젠이에요, 애들이 다. 알겠어요. 다시. 근데 이거 쌤이 이게 힌트만 주고 풀어. 이거 힌트만 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명제에 있는지부터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야? 이러면 안 돼.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명제에 해당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 항상 옳은 거야. 이거 중에 거짓말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A. 자, A 입장에서 볼게요. A 입장에서.
자, A 입장에서 얘가 참을 얘기했다면, A가 참을 얘기했다면 얘는 P를 안 봤어. Q를 안 봤어. 근데 이 가운데가 뭐야? and or. and야. 이거란 말이야. 이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참을 얘기한 거면 얘는 둘 다 무조건 안 봤어야 돼. 그러면 얘가 거짓을 얘기하는 거라면 얘를 부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부정해봐. 부정하면 뭐야? P는 맞아요. A는 P를 바꿔. 나. 나지. 또는이지. 또는 Q를 바꿔놔야. 그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 입장. 자, B 입장을 보세요. B 입장. 자, B 입장도 마찬가지로 얘가 참을 이야기할 때와 거짓을 이야기할 때로 나눠서 보자고요. 그러면 자, 참이면 P는 관람을 했고 P를 봤어. 얘가 참이면 P를 관람을 했고 Q는 관람하지 못했다야. 그럼 Q는 안 봤어. 근데 이게 뭐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해야 돼.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야? P는 안 봤어요. 안 봤어. 그 다음에 뭐야? 또는이야. Q는 뭐야? 봤어. 근데 봐봐.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아니, 그러니까 봐봐. B가 PQ를 모두 보지 않았어. 둘 다 안 봤어. 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에 들어가는 거야? 거짓에 들어가는 거야? 거짓. 거짓에 들어가는 거야. 왜? 또는이니까. 거짓이면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 그죠? 그럼 B가 P를 안 봤어. 네. 그럼 Q는 어쩌라고? 몰라.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고. 그쵸? 이것도 얘가 Q를 봤어. 그럼 P는 몰라. 관심 없다고. 그쵸?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C야. C. 자, 얘가 참이야. 참을 이야기했어. 자, P를 관람하지 못했거나, 자, 얘는 P를 안 봤어. 그 다음에 Q를 관람하지 못했다. Q를 안 봤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또는이 들어가는 거야. 얘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치? 자, 얘가 거짓을 말하면 뭐야? 거짓을 말하면 둘 다 맞다. P가 0, 그러니까 C가 P도 보고 E고 Q도 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말이? 네. 자, 그러면 문제 다시 봅시다. PQ를 관람한 학생은 서로 다른 한 명씩이다라고 그랬지. 즉 뭐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쵸? 혼자서 둘 다 볼 수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C는 무조건 참이야. 그치? 얘는 무조건 참을 말할 수밖에 없어. 네. 그죠? 자, 그럼 봐봐. 거짓말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근데 C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A나 B 둘 중에 한 명이 거짓을 하거나, 경우의 수 따져. 경우의 수. 뭐야? A가 거짓이고 B가 참을 얘기하는 경우와 네. A가 참을 얘기하고 B가 거짓을 하는 경우와. 둘 다 거짓.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총 3가지의 분류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긴 한데 어렵다가 진짜 막 접근도 못할 정도의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분류가 많은 거. 분류가 많은 거.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 쓴 거잖아. 니네가 이렇게 할 생각을 못한 것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A 참 B 거짓. 얘부터 해봅시다. 얘부터. 그러면 얘가 PQ를 할게요. PQ. 자, A가 참을 얘기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안 봤어요. 얘는 안 보고 안 봤어. 그럼 A는 여기 아무것도 안 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B는 거짓을 얘기했어. 그럼 뭐야? 나는 이것 또는 이거라고 그랬지. 그럼 한 명은 봐야 되니까 얘를 B가 봤네.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누가 봐야 돼 그러면? 얘는 C가 봐야 말이 되는 거잖아. 최소 한 명씩은 봤다 그랬으니까. 근데 얘는 무조건 참이지. 그죠? 그럼 봐봐. 얘는 P는 X 또는 Q는 X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에 P가 C 본 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네. 그지? 왜? C는 Q 안 봤잖아. 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참을 얘기할 때 얘가 P를 본 거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가 거짓을 말하고 B가 참을 말한 경우야. 요 경우. 그럼 해봅시다. 자, A가 A가 거짓을 얘기했어. 그럼 A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봐야 돼.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B가 참을 얘기했어. 그럼 B가 뭐 봐야 돼? T를 봐야죠. P를 봐야 돼. 그럼 얘가 P가 B를 본 거야. 어? B가 P를 본 거야.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 뭐 봐야 돼? A가 봐야죠. A가 봐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럼 이제 C 말만 맞으면 돼. C는 P를 안 봤거나 또는 Q를 안 봤다야. 자, 이거 성립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죠. 하죠. 왜? 이거 안 봤다 또는 이거 안 봤다는 둘 다 안 봤다도 포함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야. 오케이? 세 번째가 뭐다? A가 거짓을 말하고 B도 거짓을 말한 경우야. 네. 그러면 PQ가 있어. 자, 그러면 자, A는 거짓이야. 이것 또는 이거야. 그럼 A가 둘 중에 하나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B도 거짓이야. 그럼 이것 또는 이거지. 네. 그러면 잠깐만. P를 안 봤거나 네. 그럼 얘가 참이려면 P를 안 봤어. B가. 네. 그럼 이거 누가 봐야 돼? A. 이거 A가 봐야 되지. 네. 그지? A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네. 그죠? 또는 Q를 봤다지? 네. 그죠? 그럼 얘가 B가 보면 되지. 네. 그죠? 말 돼, 안 돼? 그죠. 말 되지. C는 아무것도 안 봐도 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되는 거야. 다 했나? 왜? 그 다음에 저기 B가 거짓인 게 됐구나? 네,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하는 거야 이거? 항상 옳은 거? 1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지금 다 되지. 그쵸? 두 명이 거짓말하는 것도 말이 되잖아. 네. 그쵸? 그러니까 항상 옳은 게 아니지. 세 사람 모두 거짓말을 했다? 그건 아니죠. 아니죠. C는 거짓말을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쵸? A의 말은 거짓말일 수 없다? 아니, A 거짓이어도 되는데? 네. 그쵸? B의 말이 거짓일 수 없다? 있다. 있다. 선지에서 있다. 그러니까 B의 말이 거짓일 수 있다. 네. 있잖아. 네. 거짓일 수 있잖아. 네. 그럼 4번이 답이잖아. 네. 그쵸? C의 말이 거짓일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C의 말은 거짓일 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네. 알겠죠?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쓴 거잖아. 근데 니네는 글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글로 해석 잘 해 놓으시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연습장에 일단 이렇게 풀어봐. 어떻게? 옆에 여자친구 앉혀놓고 남자친구 앉혀놓고. 알겠죠? 근데 애가 좀 모자라. 모자라. 뭐 옆에 거울 놓고 하셔도 돼요. 네가 이렇게 가발 쓰면 되죠. 한쪽. 이렇게 머리 이쪽으로 하고. 안녕? 막 이러면서 너 병신이니? 막 이러면서 알려주라고. 알려주라고. 걔가 이해할 정도로 내가 말이 설명이 되면 그거 글로 옮겨봐. 그러면 충분해요. 알겠지? 근데 다행히 이거는 내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끝나면 끝이야. 시험 끝나면.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신용에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했어요? 그건 했어요. 이건 내가 해줬죠? 네. 네. 그럼 됐어요, 이제? 네. 아, 이제 진도 나가는 거네? 네. 그럼 저거 뽑아준 것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아씨, 미리 괜히 나눠줬네? 붙였으니까 됐어요. 아, 그래요. 아씨. 자, 봅시다. 자,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니네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술형이 없어요. 진짜 땡큐인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증명법을 3가지 배웁니다. 1학년 여기에서 대우법과 귀류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수 가서 수학적 귀납법을 배워요. 요 3가지가 서울에서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 왜냐하면 증명을 풀로 외워야 돼. 풀로. 근데 니네는 서술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는 뭐만 있어? 빈칸 넣기가 나온다고. 무조건. 빈칸 넣기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니네는 문제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돼? 증명된 거를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훨씬 줄어요. 그리고 이것도 내신용이거든. 여기서 끝나면 안 해요, 이제. 그리고 아무래도 증명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 직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왜냐면 지금 해봐야 어차피 다 까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하면 되는데 니네는 어차피 빈칸 넣기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이게 이런 증명법이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제 제가 증명 다 뽑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거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대우를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 얘가 참인지 알고 싶어. 근데 아닌 거를 고르는 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대우하면 뭐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Q를 부정해서 내려. 아가. 그렇게 대답하지 마.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네 이러면 되잖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내가 바보라고 놀려서 진짜 바보가 됐나 막. 아니면 내가 진짜 바보를 바보라고 놀리면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고. 그러지 마. 왜 그래? 자, 이거 부정해 봅시다. 이거 부정하면 뭐야? A가 1이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A는 1이다. 또는을 부정하니까 2고 그 다음에 B가 1이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1이다. 이거이면 A, B는 1이 아니다를 부정하니까 1이다. 이게
대우죠. 그쵸?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간단하지. A가 1이고 B가 1이면 A, B는 당연히 1이겠지. 아, 그래서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게 대우를 위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대우를 이용한 것도 좀 긴 게 있어.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일단 대우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다. 1이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하면 뭐야?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야, 이거. 니네가 시험에서 해야 될 거. 네. 다 족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증명을 안 써놨네. 내가 내 책에 증명 써놨지? 빨간색으로. 네, 그래서 이거 니네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거예요. 원래 이거 답안지에 있던 건데 니네는 굳이 답안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직접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설명만. n이 자연수이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n제곱이 짝수야. 그러면 n이 짝수이다.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라는 거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여야 되나? 약간 좀 그렇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자, n이 짝수이다를 부정하면 원래는 짝수가 아니단데. 자연수범. 그렇죠. 여기는 자연수 범위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짝수가 아니면 홀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뭐다? 홀수이다. 이게 대우잖아. 네.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야. 근데 몇 가지만 해드릴 거예요. 몇 가지만. 이건 저기 뒤에서 쓰는 거니까. 봐봐. 일단은 첫 번째. 자, 우리가 짝수를 표현하는 식이야. 짝수를 표현하는 식. n이 짝수야. 자연수 범위야, 자연수. n이 짝수임을 표현하는 방식은 일단 k. 그쵸? 근데 봐봐. 자연수잖아. 여기서 k가 자연수거든? 네. 그러면 짝수는 이렇게만 표현하면 될까?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연수 중에 짝수 제일 작은 게 뭐야? 2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줄 거거든? 이렇게? 그럼 k는 가장 작은 수가 1이지. 네. 1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돼? 그럼 2k지. 그쵸? 자, 두 번째 홀수. n이 홀수야. 그럼 얘는 일단 2k. 플러스 1을 쓸까? 마이너스 1을 쓸까? 어차피 똑같이 홀수긴 하거든?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이야? 나는 어디부터 표현해야 돼? 1. 1부터 표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k는 자연수거든. 그럼 자연수 1 넣었을 때 1부터 나오기 시작해야 돼. 1, 3, 5, 7. 알았죠? 어떤 문제에선 플러스 쓰고 어떤 문제에선 마이너스 쓰거든. 그거는 다 이것 때문이야. 시작을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이거든. 짝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야. 짝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 얘네랑 이제 겹치는 건데, 짝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수가 2의 배수면 짝수죠. 그렇죠. 그죠? 단순한 거야. 얘가 홀수인지 확인을 하려면 m은 2의 배수 플러스 홀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 정도면 거의 증명 다 배운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봐봐.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를 증명할 거라고. 다 배웠네?
그쵸? 그럼 증명. 그러면 n을 뭐라고 넣을 거야? 홀수래매. K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2k-1로 넣을 거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k는 자연수.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n이 홀수인 걸 표현을 했잖아.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뭐야? n제곱이 홀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n제곱을 하면 그럼 얘는 2k-1의 제곱이잖아. 그쵸? 제곱해. 그럼 뭐야?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얘가 홀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2로 묶으라고. 오케이? 왜냐면 2로 묶는 것 자체가 짝수를 판단하는 거니까. 거기에 홀수 더하면 홀수니까. 그러니까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2로 묶으라고. 그러면 얘는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뭐니까? 홀수잖아. 네. 즉 n제곱이 홀수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아, 그러니까 n이 홀수면 제곱해도 홀수네.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참이네.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덧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 어디선가 이제 네모 박스가 나오겠지. 가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네는 요렇게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죠? 네. 자, 이게 대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은 뭐냐면 봐봐. 귀류법은 이런 거야. 봐봐. 얘 바보 아니야. 갑자기요? 우리 진웅이는 바보가 아니야. 자, 가물적 선생. 진웅이는 바보다. 자, 이거를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진웅이는 바보가 아니라면 쭉 해보는 거야. 쭉 해봤더니 말이 안 돼. 이게 바보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 그러면 나의 그러니까 내가 바보가 아니라고 하고 쭉 끌고 나가봤더니 말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 말이 안 돼, 현실에서도. 말이 안 돼. 고로 아, 얘는 바보다. 이게 귀류법이야. 봐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귀류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 시작이 뭐라고? 시작이? 루트 3 유리수라면. 유리수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말을 이따구로 써놨어? 그러니까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봐봐, 우리 모든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x가 유리수야. 그럼 얘는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모든 유리수는. 그지? 네. 그지? 여기에서 mn은 뭐야? 정수야. 네. 정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리수는. 그래서 이건 그냥 기니까 보면서 할게요. 나중에 이제 니네가 하시면 돼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들이 다 들어가야 돼, 원래.
그래서 애들은 이걸 통으로 외운다니까. 니네 안 해도 되고. 일단 분모가 0이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mn은 서로소인 이제 정수란 얘기는 최대한 약분해달라는 얘기야. 분수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정수야. mn이 정수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이거인 mn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한 거야. 이거를 양변을 제곱을 해봤더니 3이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하면 3m제곱이 n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럼 봐봐. 우리가 얘를 보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딱 보면 우리 지금 mn은 다 정수야. 근데 제곱했으니까 이제 자연수가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3을 곱했잖아. 아까 2를 곱한 걸 뭐라고 했죠, 우리? 짝수라고 했지. 근데 짝수는 원래 뭐야? 2의 배수잖아. 2의 배수가 짝수라서 짝수라고 표현한 거야. 3을 곱했으니까 얘는 뭐야? 3의 배수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거를 보고. 그럼 너는 3의 배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그러면 야 얘가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쵸? n제곱도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3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내가 n을 3k로 놓겠다. 왜? n도 3의 배수니까. 이해돼? 그래서 내가 n을 3k라고 놓은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 3k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요렇게 나오네. 이거 뭐 틀린 것 같은데? N은 어디 갔죠? 3K. 3K를 넣었어. 어떻게 정리를 한 거야? 얘네가 누가 있냐? 지금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N제곱이 3M제곱.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N에다가 지금 뭐 한 거야? N에다가 3의 배수니까 3K라고 넣은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은 거야. 그래서 3K의 제곱이 3M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9K 제곱은 3M제곱.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K 제곱이 M 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 아까 얘 가지고 N은 3의 배수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뭐야? M도 3의 배수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렇잖아. 지금 위치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면 아까 가장 중요한 M에는 뭐라고 그랬죠? 서로소인 정수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도 3의 배수고 얘도 3의 배수면 약분이 더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내가 진행을 해봤더니 이게 불가능해.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유리수일 수가 없다고. 그러면 실수체계에서 유리수가 아니면 뭐야? 무리수잖아. 그래서 루트 3은 뭐 이제 수체계를 크게 봐가지고 지금 유리수가 아니라고 한 건데, 아무튼 루트 3은 유리수가 그래서 아니라고 증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귀루법이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니네가 시험 볼 때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얘를 빨리 들어가야죠. 자, 이제 거식입니다. 저의 1번 재료. 가장 중요한 1번 재료. 1번 재료가 뭐야? 제재채소. 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 보는 문제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내가 쓸 수 있는 재료가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일 텐데. 두 가지. 뭐하고 뭐야?
이차함수랑 기하학적. 그렇죠. 이차함수와 기하학적 해석 두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슬프다. 기뻐야지. 씨. 기쁘다. 딱 1년 뒤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왜냐면 내가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마지막 걸 했거든. 최대치에서. 나 오늘 이것만 세 번째야. 지금 예비고일이 딱 선행을 여기 나가고 있거든. 예비고일 하고 2학년은 또 극대극소 하고 니네에서 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예비고일을 중3들 데리고 설명했던 거랑 니네한테 설명한 게 지금 헷갈려. 그러니까 혹시 내가 헛소리 하면 멈추세요. 그거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최대 최소 1번은 이차함수죠. 이차. 이차함수죠. 자, 일단 첫 번째. 자, 나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 구할 수 있다. 네. 다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누나하고 형은 제가 아직 검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자, 너 신입생이니? 아니 누나하고 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일단 당분간 누나 형 하자. 알았지? 이미지를 바꿔서 오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하는데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합시다. 네. 자,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죠? 네. 나와봐. 얘는, 네. 쟤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래. 우리가 1학기 때 했잖아요. 공통수학 1에서 중간고사 때 한 거잖아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넌 중간고사 때 했고요. 이 또라이 학교는 기말고사 때 했고요. 아 진짜 그 짓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니네 학교 테러할 거야 내가. 어? 아니 무슨 시험을 왜 앞이랑 뒤를 보냐고. 야 니네 공통수학 1 이렇게 순서대로 봤어요? 아 그치? 넌 시연이랑 같은 학교니까. 초은이지? 아 그쵸. 그치 우리 진짜 도라이 같은 학교야. 자, 뭐 하려고 그랬죠? 아, 또 하면 테러 한다고? 내가 전화할 거야, 씨부럴. 자, 예전에는 그냥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를 목적으로 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냥 최대 최소 값은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풀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정식 풀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설명을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x의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그 공식으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2a분의 b 막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하는 게 가장 오래 가. 말로 하는 게. 그래서 자,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에 부호반대. 그냥 이렇게 말로 해. 공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에 부호반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꼭지점 구할 때도 완전제곱식 하지 마시고 그냥 꼭지점 구해서 대입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암산하지 마시고, 알겠죠?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쓰면서 꼭지점을 구할 거야. 완전제곱식 안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0부터 3까지니까 우리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뭘 가지고 있다? 대칭축을 가지고 있다지. 그러면 범위가 지금 0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x가 0부터 x는 3까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고, 당연히 누구에서? 대칭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0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0을 대입한 3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대칭축이 1이야. 근데 나한테 만약에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았든가 아니면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뭐야?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겠죠.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야? 꼭지점이 범위에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꼭지점의 x좌표를 범위 밑에 쓰고 뭐를 확인하는 거야 지금? 범위에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있으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4-8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멀어? 누가 멀어? 0이 멀어. 그쵸?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3.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방법이 될 거라고. 말이?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제 연습해 봅시다. 자, x는 꼭지점. 자, 이제 최고차항이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었으니까 이거 뭐 돼? 마이너스 8 되죠. 그죠? 바보 아니다. 그치? 천재야. 원래 바보와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넌 그 한 장을 뚫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한 3분의 2는 천재, 바보 쪽에 가 있는 것 같고 3분의 1이 천재 쪽에 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진짜 천재 같아. 간헐적 천재.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진짜 천재 같은데 대다수가 바보 같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인데 반값에 보호한다니까 4야.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 확인됐죠? 들어있는 거 확인됐으면 x는 4에서 4 직접 집어넣고, 누가 멀어? 0이 멀어. 그러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이 참수는 최대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얘가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일 거야. 그쵸? 그쵸?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우리가 하는 산술기하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고3이야. 수능을 앞두고 있어. 자, 됐다. 수능을 앞두고 있어. 그랬을 때 니네가 모의고사 문제를 쭉 풀다 보면 1순위가 2차 함수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이 산술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니네가 1년 뒤에 배우는 이제 극대극소 그거 써준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기하학적 해석. 기하학적 해석 문제는 뭐야?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기하학적 해석 문제는 딱 한마디로 끝나야 돼. 그림. 아이, 그게 기하학적인 건데, 이 새끼야. 그러니까 니네 이번에 시험 범위에 최대 최소 문제가 2문제가 나오잖아. 예. 아니구나. 아, 우리 명제부터지? 아, 나 지금 중간고사 끝난 거 잊었어. 오. 그 점수를 상상할 수가 없어서. 아, 그렇네. 네,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값이 기하학적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해석, 내가 맨날 기하학적 해석의 최대 최소 값 하면 맨날 해주는 게 뭐였어?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이 그림. P가 여기 있을 때 이 거리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짧을 때가 뭐야? P가 움직이면 가까워진다 그러다 다시 멀어진다 이렇게 되잖아. 가장 가까운 거 언제야? 여기쯤 여기잖아. 근데 수학에 쯤 이러면 어떡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야. 그럼 얘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 뭐야? 야, 언제 이게 제일 가까워 보여. 그렇잖아. 아, 니네가 눈으로 봐도 얘가 제일 가까워 보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언제야? 그러니까 이 점은 뭐야? 몰라요? 저요. 또 자꾸 네가 신입생인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애를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그래, 애를 평행 이동시켜가지고 이 이차함수랑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라고. 그럼 기하학적 해석 문제는 이게 핵심이야. 뭐? 기울기. 기울기. 왜냐면 니네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여기서 기울기 따다가 나머지 미지수로 놓고 판별식 D는 0으로 놓고 풀었거든. 기하학적 해석은 한마디로 기울기 가지고 하는 거야. 최소값을.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이제 세 번째 재료. 재료가 하나가 늘어난 거야. 이제 내가 최대 최소값은 몇 개라고 하면 니네는 이제 3개라고 대답해야 돼. 알겠죠? 3가지. 그래서 뭐야? 그러면 2차 함수 산술기하 기하학적 해석.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럼 기하학적 해석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알겠죠? 산술기하는 뭐냐면 문자 2개. 문자 2개. 의 1차식이야. 이렇게 나온 게 산술기하야. 근데 지금 니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쪽 그룹하고 얘는 구분이 돼. 얘는 그림 문제고 얘는 식 문제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때려 죽여도 안 나와. 그럼 산술기하겠지.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럼 얘는 산술기하여야만 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수능까지 나오는 거고요. 니네 내신만 이렇게 좁혀서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얘 말고 하나가 더 나와. 근데 그건 내신 끝나면 끝이야. 빠이빠이야. 더 이상 볼 일 없어. 그리고 이걸 왜 하필 두 새끼가 만들어놔가지고 코시 아저씨랑 슈바르츠 아저씨가 같이 만들었네. 그래서 공식이 코시 슈바르츠 아저씨야.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 구하는데 얘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수능까지 안 나와요. 수능까지 나오는 건 얘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재료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산술기하와 코시 슈바르츠 아저씨가 뭘 만들었는지만 일단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산술 기하. 이게 원래 뭐냐면 원래는 산술 기하 조화야.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해서 원래 3가지였는데 교육과정에서 조화를 날려버리셨어.
그러니까 역이 대우에서 이를 날리시듯이 조화를 날려버리셨어. 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산술 기하 평균으로 2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자, 산술 기하 평균이 뭐냐면, 자, 조건입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예요. 자, 얘는 조건입니다. 양수여야 돼. 음수가 섞여 있으면 안 돼요. 고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위에를 살짝 봤더니 미지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 그럼 100%입니다. 산술기하예요. 알겠죠? 이거일 때 A 플러스 B는 2배 루트의 A, B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3 더하기 4는 2배 루트에 12보다 무조건 이쪽이 크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얘 더하면 7이잖아. 네. 얘는 대략 몇이죠? 6.52. 이거 해서 곱하시면 안 되죠? 2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으면 뭐야? 루트 48. 루트 48이면 뭐야? 네, 6.55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더한 거 얘가 크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러한 수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 재료를 갖고 와서 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 내가 원하는 거는 는이지 이런 부등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산술기하가 뭐야? 라고 하면 니네는 여기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공식은 당연히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공식 플러스 여기도 나와야 돼. 여기도. 등호는 A, B일 때 성립한다. 얘까지 세트로 같이 따라다녀야 돼. 이거야, 이거. 수능까지예요, 수능까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나한테 야, fx의 최소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야? fx의 최소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야? 그러니까 뭐야, 값으로. 4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fx가 x가 뭐일 때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x가 3일 때 최소값 4를 가져,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거든. 뭐가 뭐일 때 최소값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얘가 필요해. 그래서 이건 세트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봅시다. 봐봐. 일단 첫 번째 이거 너네 정리할 거죠? 이거 이해하고 정리하세요. 막 정리하지 마시고. 포인트예요, 포인트. 봐봐. 산술기하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명제를 배운 입장에서 사실상 이거는 불명확한 표현이긴 해. 또는이니까 시부럴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알지? 둘 다 구할 수 없다야.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거야. 니넨 그렇게 써.
한 가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니네 대수 들어가면 첫 단원부터 최대 최소값 쭉 나와. 아주 원 없이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때 가면 이차함수 산술기하 막 계속 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가 산술기하 문제인지 이차함수 문제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게 판단 기준이 이거라고. 문제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야? 이건 절대 산술기하가 아닌 거야. 왜? 산술기하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구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만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2차 함수도 범위 안 정해지면 하나만 구할 아, 그렇죠. 근데 이차함수는 범위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생긴 범위가 산술기하를 위한 범위인지 이차함수를 위한 범위인지 헷갈려. 헷갈려. 그리고 또 하나 봐봐. A 플러스 B 입장에서 여기 나오는 식은 뭐야? 얘는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이쪽. 최소지. 최소. A 플러스 B 입장이야. A 플러스 B 입장에서는 내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며. 그럼 얘는 뭐야? 이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A, B 입장에서 봐봐. A, B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뭐야? 최대죠. 왜냐면 얘가 얘를 넘어설 수 없다며. 그쵸? A, B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이것도 판단 기준이에요. 만약에 고비야. 근데 나한테 최소값 구하래. 그럼 뭐야? 산술기하가 아닌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산술기하는 요거예요. 산술기하. 코시 슈바르츠. 아니, 그래도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네. 그렇죠. 산술기하부터. 자, 문제만 몇 개만 보세요. 문제.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차함수와 기하학적 해석으로는 풀 수 없는 최소값이죠. 그죠?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장착을 한 거야. 그쵸? 그리고 보시면 뭔가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죠. 그러니까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이야. 네. 알겠죠? 요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구하면 돼요. A분의 2B 플러스 B분의 8A. 2배의 루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인 거야. 그러면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얘는 계산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문자 소거가 일어났어. 맞아. 봐봐, 이건 이제 기본 문제니까 그렇지. 내가 니네한테 뽑아준 거 있잖아. 원래 오늘 할 줄 알고 뽑아줬는데. 그거 다 산술기하 문제거든. 산술기하 문제가 어려워. 식 만드는 게 어려워. 나중에 이제 복잡한 식을 내가 산술기하로 구할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건데?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우리의 목적은 뭐야? 문자를 소거하는 거야. 어떻게? 두 개를 곱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꼬라지가 못하네. 그냥 냅두세요. 그 해온 거는 저번 거나 해와. 저번 거.
그래서 문자 소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 남은 게 이제 뭐야? 남은 게 8이 16, 4. 그럼 얘는 뭐야? 8. 아, 이거의 최소값은 뭐다? 8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산술 평균인가요? 네, 산술기야. 아니. 다른 거예요? 이게 나 뭐 하라고? 아니, 원래는 2분의 a 플러스 b 산술. 이게 산술이에요, 산술. 루트의 a, b. 이게 기하예요. 그리고 여기에 조화가 있는 거야, 원래. 근데 이게 삭제됐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쓸 때는 항상 얘를 곱해서 쓰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된 거야. 산술기하만 하니까. 근데 원래 얘까지 있으면 우리가 산술기하 조화 가지고 해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뭐 교육과정에 빠진 거 어떡해. 아무튼 그럼 봐봐. 이거의 최소값은 뭐다? 이거의 최소값은 뭐다? 8. 그러면 언제? 라고 물어보면 같을 때. 아니 같으니까 8이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봐봐. 얘는 8보다 크거나 같단데 8이라고 대답했잖아. 8이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뭐야? 등호를 썼다는 얘기 아니야? 네. 이거 이꼴 8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언제 최소값을 갖는데? 라고 물어보면 A와 B가 같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그럼 두 개가 같다는 얘기가 뭐야? 2B 제곱이 8A 제곱이니까 뭐 이거니까 B가 2A일 때 최소값 8을 갖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 이것도 계속 물어볼 거라고. 최대 최소값 구할 때. 그래서 얘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고. 공식을. 얘만 외우시면 안 된다고. 얘까지 같이 오셔야 된다.